네, 안녕하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그, 어저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저께 손님이 많았어요. 토요일 날에, 손님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손님이 막 들어오는 게 무섭다, 두렵다고 느낄 때가 처음이었어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손님이 많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제 아들이 알바를 뛰기로 했었는데, 어, 잤대요. 예. 거의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있었는데, 음, 일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막 구토가 나고, 배탈이 나고, 설사, 뭐 그냥 계속 아침 7시에 깼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예,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쉬기로 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지난달에는 6월 6일 날이 신거라고, 신거죠 뭐 따지고 보면. 근데 쉬었는데, 그냥 마자세 모임을 했었고, 그럼 그것 빼면 신 적이 없죠. 5월 달에도 신 적이 없고,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7월 달에는 뭐 1회 1이라고 쉰다고 했으면서, 예, 또 금요일이니까 애매하다 뭐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인드라가. 예, 그리고 딱 보니까, 예, 그래도 7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드라가 딱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예, 7월에도 하루도 안 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신께서. 인드라 신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예, 그냥 자게 놔뒀는지, 예, 인드라가 무슨 따로 7월에 쉬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7월에 하루는 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쉬지도 않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하루 아프게 한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그냥, 예, 죽만 먹었어요. 예, 다른 걸 먹지 못하고 죽도 간신히 먹었고, 12시 넘어가니까 이제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예, 기운이 점점 나아져서, 예, 저녁쯤 일할 때가 되니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훈이 애우님 어떻게 어서 오세요. 박주신이요? 예, 예, 별 관심이 없죠. 예,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요? 예, 잘 모르겠는데, 예, 나쁜 놈이란 얘기인가요? 나쁜 놈이지 뭐. 예, 예. 재수없는 놈이냐? 재수없는 놈이지 뭐.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예, 은혜리님 어서 오세요. 예. 뭐, 그쵸? 예. 뭐 이렇게 뭐 걔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83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7월 4일 이널리. 블룸버그 사회주의 페럼 회복력 세계 1위 의미는 CFR FP, VOA 워싱턴톡 아침한개 김길선 신혜인균 채널A 젊은 시각 한동훈 헤인즈 오세훈 김태우 김승현 잭선생. 뭐 이게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오늘 튀김기도 고장났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과부하 때문이거든요. 튀김기 같이 열 사용이 많은, 전력량이 많은 거는 이렇게, 예, 한 소켓 안에 여러 개를 꽂으면 안 되는데, 예, 이번에 제빙기 사느라고, 예, 전자레인지하고 같이 써요. 근데 전자레인지하고 같이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예, 인드라 가게에서 가끔 파는 후라이드 반,
훈제반, 훈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토요일날 많이 나갔나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온도 센서기가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근래에 연달아서 센서기가 연달아 여분으로 갖고 있던 튀김기도, 원래 있던 튀김기도 일주일 전쯤에 고장이 났고, 이번에 이렇게 여유분으로 갖고 있었던 것도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신당동 중고시장 가서, 중고시장이 아닌 새거로,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주문하니까 나흘은 걸린대요. 목요일에 하나 도착하기 때문에 신당동에서 급히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님 어서오세요. 항상 오던 아프리카 알림이 안 왔나요? 그러나 이제 카톡으로 제가 보냈는데,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튀김기와 인드라 건강 과로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신께서 우연이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블룸버그, CFR, 라토, 송여령, 박지임,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림팩, 인태동물, 아제르바이잔, 헤인즈, 오세훈, 유정복, 김태우, 한동훈, 소박사, 잭선생, 최영호, 김길선, 아침한개, 신인균, 포레폴리시, 김승영,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도시연구소, 시대정신, 미카엘, 김단태, 인드라, 슈퍼미소녀, 인드라를 여기다 왜 껴놨지? 알 수 없네. 채널A, 손흥민, 벽화, 이성목, 꿈경지, 젊은 시각, 100년 전 체코제, 이런 제목이고요. 인드라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자세.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인드라님 덕분에 저도 마자세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이제 케인즈를 자기의 닉으로 쓰시는 분인데, 어떤 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죠. 어쨌든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온도, 이거는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 세기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연비의 차이가 있느냐, 실험을 했어요. 바람 세기의 차이가 없다. 에어컨은 24도 맞추나 18도로 맞추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이게 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에도 해당된다. 에어컨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상식으로 다들 알죠. 차에서 딱 틀 때나 집에서 틀 때 일단은 가장 낮은 온도로 틀어가지고 일단 집이 시원해진 다음에 그때 온도를 좀 올려주면 된다 이거죠. 최저 온도로 놓고 적당한 온도에 올려놓으시면은 차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바람 세기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주 끄지 말라 에어컨을, 뭐 그런 얘기죠. 자주 끄느니 잠깐 슈퍼마켓 다녀올 때 에어컨 끄지 말고, 슈퍼마켓 동네 편의점 다녀올 때는 그냥 켜놓고 갔다 오는 게 전기료가 싸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한국 블룸버그 코로나 사회주의 포럼 회복력 마지막 집계서 1위.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거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직전 방송은 아니고 몇 회 전에 방송에서 강조했던 게, 한국 경제 특징은 뭐냐, 한국 증시의 특징은 뭐냐, 풀이다. 풀처럼 누구보다 빨리 눕고 빨리 일어선다. 바람에 의해서 풀이 팍 눕잖아요. 누구보다 빨리 눕고, 또 바람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일어서는 게 한국 경제 특징이고, 한국인의 특징일 수도 있죠. 빨리빨리. 누구보다 빨리빨리 밑으로 꼬집고, 누구보다 빨리빨리 솟구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게 한국 경제와
특징이다. 예. 그래서 뭐 6월달 집계, 우리 성렬형 그 집권 6월달 2달 차에 전 세계 꼴찌다. 뭐 이걸도 뉴스 삼았잖아. 양아치들이, 찌라시들이. 예.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좋은 뉴스입니다. 예. 좋은 뉴스예요. 예. 니들아 그리고 얘기했잖아. 성렬형 저 총선 지음에서는 예. 한국 증시가 폭등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니들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총선 지음에서 한국 증시 폭등합니다. 세계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져야지. 영 떨어진 거 확실히 떨어져야 돼. 예. 2200, 2100 뭐. 예. 간에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예. 경제 위기를 느끼고 예. 변해야 된다. 예. 그런 좌익 파쇼 찌라시들의 예. 그런 어떤 공세에도 변함없이 한국 경제가 살아왔던 길대로 혁신, 박정희 정신으로 혁신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재도약한다. 이럴 때 이재명 같은 애 같은 포퓰리스트가 뽑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본이 성렬형을 임명한 거예요. 재명이 같은 애 뽑으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국유본이 성렬형을 임명했다. 그런 의미예요, 블룸버그 뉴스 의미는. 예. 전 세계 1위 7월 달에도 꼴찌해. 얘들아 더 좋아 이런 뉴스는. 예. 그럼 나중에 상승률 1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새삼스럽지만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이즈 페럼입니다. 사이즈 페럼. 사이즈 페럼에 동참해 주세요. 사이즈 페럼 사태라는 우연적 사건에 대응해서 긴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주기로 긴축과 완화를 반복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근본 이자와 달리 석유 기반 채권 기반 달러 체제는 통화량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근본 이자보다는 통화량이 많죠. 그러나 충분하지 못해요. 공황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공황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황을 일으킬 정도까지로 통화량이 예,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나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통화량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이걸 이해해야 되죠. 과거처럼 공황을 일으키기에는 통화량이 많아요. 그러나 세계 경제를 계속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빅토 로츠차일드의 브레튼 우주 체제와 달리 신자유주의 체제의 제일 큰 장점은 뭐죠? 유일한 장점?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예? 동유럽과 같이 경제발전, 세계 경제발전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장점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3세계가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달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에 기반한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 거죠. 미국 경제보다 월등하게 많이 달러를 찍어내면 말이 많아지고 달러 휴지 음모론 같은 게 인터넷에 시끌벅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그거 사이즈 페럼이 우연적인 사건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 한 10년마다 한 번씩은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예, 이런 불황이 긴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 예, 사람들이 긴축하게 되면 경제 침체가 오고 각 나라에서 아우성이 되죠. 응? 증시는 떨어지고 장사는 안 되고 경기는 불황이고 실업자는 넘치고 물가는 치솟고 쌩 난리죠. 그러면 각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예? 정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기를 되살릴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시위를 한단 말이죠.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각국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경기 진작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이런 정책을 다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눈치를 싹 보면서 딱 다시 연준에서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하는, 양적 완화가 더 중요하죠. 통화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조차도 지금 막 미국의 연준이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연준이 지금 긴축을 얘기하는 이 와중에도 동유럽이나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여전히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부족 사태가 있어요. 더 많은 달러가 와야 투자가 되는데 투자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요청하는 달러 공급량보다 언제나 달러가 아주 많이 부족해요. 인드라의 강점이 뭐죠? 인드라 자본주의 규정 정의 뭡니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늘 상시적으로 가능케 하는 대량 유통 시스템이 자본주의단 말이에요.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하게 하려면 연준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달러를 대량으로 계속 찍어놔야 돼요. 무한정 찍어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연준이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내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폭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무식하고 딥스 파시즘론에 근거한 무슨 인터넷의 달러 휴지론, 음모론 이런 거 믿으면 여러분 그날로 본인이 경제 무식꾼이라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무슨 달러 휴지론 이런 음모론 떨치는 애들은 자기의 경제 지능을 의심스러워야 돼. 너네는 문어만도 못한 애들이다. 무식한 파시스트다. 이걸 알아야 돼. 이런 애들을 인터넷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연준은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학습효과죠. 한 10년쯤 되면 애들이 또 다 까먹잖아. 만약에 세계인이 경제 지능이 높아서 저런 딥스 파시즘론에 근거한 달러 휴지론 음모론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좌회 파시스트들이 주장하는 무지몽매하고 무식한 이러한 어떤 달러 휴지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대다수 세계인이, 그럼 연준은 이런 어떤 경기 침체 없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경기 침체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애들이 파시즘에 유혹당한 애들이 아직도 많잖아. 푸틴이나 맹꽁시파로 반쪽 정은, 한국의 좌위 문파쇼, 문좀비, 발쪽 노면 이런 애들이 파시스트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드글드글하니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겁니다. 왜 경기 침체가 오냐? 성렬의 형을 욕하기 전에 니들 자신, 파시스트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니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 니들이 달러 휴지론 믿고 이런 게 형렬형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니들이 탓이야. 니들아 보기엔 니들이 없으면 경기 침체 없이 그냥 가. 니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드라 말대로 진짜로 저런 인터넷의 그 달러 휴지론 음모론, 파시즘, 딥스 파시즘론에 근거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진짜 그런 세상이 오면 될 거냐? 그게 조건이 충분하냐? 물론 아니죠. 이들아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고, 다른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다. 두 번째 조건인데 오늘 이들아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채권 기반 시스템도 달라져야죠. 그런 것들은 이들아 그래서 채권 기반으로 간다. 석유 기반이 아니라 채권 기반으로 간다. 그건 양자산업 시대가 필요하다. 25년 정도, 30년 뒤가 되면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과학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그 반쪽 정은이나 푸틴이나 맹꽁 18회 같은 애들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인드라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반면교사라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아주 좋아요. 박진 할 말만 열심히 했고요. 적절한 대화 하셨어요. 뭐 문전비와 다른 거는 상식에 기반했고, 문전비는 상식이 없는 문전비니까 파시스트가 무슨 상식이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가장 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렬형 경제 상황 매우 어려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렬형 화이팅 하시면 되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지율 갖고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성렬형도 신경 안 쓰고 저도 신경 안 써요. 준석이가 뭐 20일 만에 지지율 회복할 자신이 있다. 준석이가 무슨 한 20일쯤 뒤, 한 달 뒤쯤에 그림을 봤나? 준석이가 이 말도 잘하거든. 얘가 한 20일이나 30일쯤 뒤에 다시 지지율 회복하는 뭔가 낌새를 봤나봐. 뭘까요 그게? 하여튼 그것도 응? 그렇게 지지율 회복하면 그것도 저 누구야? 응? 준석이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준석이 이런 건 마음에 들어. 이거 이런 언플은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피격 2년 만에 위령제, 인권위 야 2명 조사 착수.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이 군킴 사회 피격 TF 단장 하태경 그 유족과 같이 갔는데, 여기서 문전비 파시오 정권, 좌익 파시오 정권이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문전비가 그런 얘기했죠. 자기가 있을 때는 이러한 재난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너무 더 많았죠. 문전비. 왜 감옥에 빨리 가야 되는데, 문전비를 감옥에 보내면 지지율은 폭등합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준비할 게 많나요? 기다려야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좌익 파시스트에게, 초강경 좌익 파시스트에게 홍산 테러를 문전비가 계속 양산해 있으면 맞습니다. 문전비가 초강경 좌익 파시오 테러 분자에게 황산 테러를 막기 전에 감옥에 보내는 것이 문전비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히 문전비가 괜히 어디 저 바위 밑에서 이렇게 떡 굴러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옥에 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벽에 고생했어요, 푼숙자님. 그래서 고맙습니다. 비아그라의 숨겨진 기능 잭 선생. 비아그라가 여러 가지로 효능이 높군요. 참고해야 되겠네요. 암치료제 지난달에 과학 유튜브 채널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가 이렇게 암치료죠. 그래서 이렇게 불황장일 때도 그나마 선방하는 게 바이오주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 종목은 불황과 호황 국면에서 뚜렷하게 반응을 하죠. 불황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갔는데, 반면에 이제 바이오주는 이건 그야말로 그냥 작전적이기도 하고, 한 번만 이게 뭐가 되면 작전 펼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증권가에서. 그래서 성렬형으로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렬형주 위주로 바이오주도 재편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드라 강조하는 건 이미 뜬 바이오주보다 새롭게 부각될 바이오주를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영국, 런던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왜 올렸지? 나도 모르겠네, 이유를. 그 다음에
태풍 4호 서박사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 뭐 별별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오세훈 취임식 신현수, 그 다음에 이건 유정복 취임식 취임사, 이거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아니더라 강서구청장, 강서구에 사니까 강서구 하여튼 잘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VOA 나토 정상회의 역사적 한국 대북 정책 지지,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의 찌라시는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 그러니까 동중조죠, 동중조. 동중조도 좀 반성하셔야 돼. 이 국제 뉴스 그리고 심도 깊게 좀 다뤄야 돼요. 나토가 어떤 데고 이번에 나토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이게 한국 위주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성인 언론이 바뀌어야 돼.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한국 위주로 맨날 Do you know 지성팍 뭐 이런 식으로 아무 가짜 뉴스만 안 바라고 Do you know 지성팍 이런 것처럼 언제까지 이런 찌라시에 길들여져 있겠습니까? 이게 인들 한경호편 같은 찌라시는 취급도 안 해. 인들하는 Do you know 지성박이니까 애들이야. 상식이 없는 찌라시들이잖아. 그러면 동중조도 동중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동중조도 이제는 품격 있는 국제신문으로서 역량을 언론으로서 좀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국내 뉴스 위주로 국내 뉴스도 중요하지만 국제 뉴스도 보다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뉴스거리가 없어서 없던 걸 만들어내는, 없는 정쟁도 만들어내야 하는, 거기에 이제 질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없던 정쟁도 만들어내, 뉴스거리가 없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만들어내기. 눈에 봐도 내가 안 들을 수, 전 관심 없어요. 무슨 김건희 여사 가지고 정쟁 만들어내기, 이준석 가지고 정쟁 만들어내기, 발전위당 뭐 제명이 데리고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는 건 맨날 무슨 드라마 찍듯이 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세뇌당하면요, 여러분들이 무식해지는 거예요. 세뇌당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정쟁이 무시할 건 아니에요. 볼 건 봐야죠. 국내 정치 문제에서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누구를 구속했나, 구속할 예정인가, 뭐 이런 뉴스들은 봐야죠.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 정쟁도 보고 뭐 경제도 보고 국제 뉴스도 보는데, 이게 지금 지나치게 국제 뉴스에 소리하는 면이 있다 이거예요. 비중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국내 뉴스는 전혀 보지 말고 국제 뉴스만 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란 표현 쓰면 또 안 되죠. 국제 뉴스만 올리로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드라가 볼 때 한국의 언론 순위 국제 뉴스에 대한 비중이 인드라가 보기에 좀 지나치게 낮은 편이 아니냐, 좀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국제 감각에 맞게 한국과 관련이 없는 뉴스라도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뉴스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지지율 빠진 게 대구 경북 지역이랍니다. 아마 생각보다 안 잡아놓는다고 빠진 듯.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드라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론조사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참고만 하셔야지.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확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인드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는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성렬형을 지지했는데 투표해서 찍었어. 유일 지방선거에서 찍었어. 그런 분이 한 달 지나서 성렬형을 지지를 포기해? 그럴 일 없어요. 여론조사는 참고용입니다. 인들한테 요즘 여론조사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인들은 어떻게 하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들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될 때까지 투표 안 해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올 때까지 여론조사 전화 응답 안 합니다. 오면 다 수신 차단하고 있어요.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 때 한 번도 여론조사 전화가 안 왔어요. 인드라가 4.15 부정선거 외친 다음에 2년 동안 한 번도 여론조사 안 왔어요. 근데 성렬형으로 정권 교체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요. 10번 이상 받았어. 인드라 다 수신 차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에요, 여러분. 대구 경북에 왜 빠져? 헛소리지. 여러분, 분명히 인드라 강조할게요. 인드라 분명히 요즘 과거에 무슨 뭐 우파 유튜브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중에 인드라가 요즘 언급 안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대구 경북 지지율이 왜 빠져? 그런 거 없어. 이쪽은 무슨 뭐 경제 침체가 돼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인드라 강조할게. 성렬형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았을 때 그 지지율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냥 이거야. 차라리 그래서 인드라가 여론조사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잖아. 빼고 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인드라가 확률, 그래서 당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한국 대통령 여론 지지율도 사실 거의 변함이 없는 게 정상이고, 변함을 가해주는 건 그냥 여론조사랑 밥벌이하고 이걸로 빌미 삼아서 정쟁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아, 이거 이준석 때문에 빠졌구나. 무슨 뭐 누구를 감옥까지 못 보내서 빠졌구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빠졌구나. 이런 말장난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 쓸 게 없다. 인드라 강조했잖아. 총선 즈음에서 지지율 폭등하고 압승한다고. 경제 증시 1위 합니다. 세계 폭등 1위. 그걸로 된 거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정쟁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대구 경북에서 왜 빠져요? 할 일 없이. 대구 경북에서 이번에 사회집회로에 많이 돌아가셨나? 지지율이 그래서 빠졌나? 아니면 왜 빠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BBC가 밝힌 한국의 가장 부정적인 국가 탑10.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인드라만 믿어도 돼요. 여태까지 다 맞았잖아. 어쨌든 간에요. 정치 관련해서는 4.15 부정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치 관련 여론은 인드라 말대로 됐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석이가 20일 뒤에 뭐 지지로 오른다 뭐 이런 것도, 그것도 20일 뒤에 무슨 이벤트가 있나, 그런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가장 부정적인 국가,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FR, 나토, 핀란드와 스웨덴이 회원국이 된다면 나토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러시아가 맞대고 있는 국경선이 더 적국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립국을 자치했던 핀란드나 스웨덴, 아직 여전히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노르웨이국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핀란드나 스웨덴이 이렇게 나토에 가입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크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유엔 체제가 어떤 체제예요?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체제예요.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가 때가 되면 안보리 5개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 그 자리를 독일과 일본이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이 차지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지만
유엔 체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언제든 퇴출당할 수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유엔의 무력화, 당연히 이 세계 체제를 다시 안정화시키려면 유엔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주셔야 된다. 첫 발자국이다. 핀란드와 스웨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죠? 독일이 재무장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재무장한다면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인들아 강조했잖아. 북핵의 최종 프로그램 궁극 목표는 독일의 핵무장이라고. 독일이 저렇게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곧바로 나토가 곧바로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 섣부른 발언이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흐름은 그렇게 갑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가요. 지금 첫 발짝을 내놨어. 그래서 당장 아시아판 나토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전초 단계들을 느리지만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그게 장단점이 있죠. 한편으로는 일본의 재무장이 가시화되는 거죠. 독일도 했으니 일본도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뭐다?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핵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란 이것도 아니고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돼요. 좌익 파시스트들이 대한민국도 핵 개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경고를 날리세요. 구독을 취소하세요. 전 세계가 원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한국은 이미 얼마든지 핵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주변에서 인정만 해주면 그냥 두산중공업 같은, 요즘 두산이 이름 바꿨네. 그런 데서 그냥 만들 수 있어. 막말로 얘기했어. 막말로 내일 당장 만들 수도 있는 게 한국의 핵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한데 괜히 명분을 스스로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이런 좌익 파시스트들이 반쪽압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지. 한국이 잘 되는 게 배 아프거든. 반쪽압에 들어. 맹꽁 시파르나 반쪽정. 그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헤인즈 국장이 이 헤인즈 국장 정보국장 DNI, 이 헤인즈가 미국의, 인들아 강조했죠. DNI 국가정보국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에 총괄하는 자리다. 최고 자리다. 왜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헤인즈 국장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허트는 소리 안 합니다.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G7 나토 정상들 우크라전 종식 방안 외면 뉴욕타임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인균의 국방TV 이런 것도 엠네스티에서 러시아 마리우폴 극장 폭격 고의 판단. 그 다음에 푸틴이 또 쇼핑센터 공격한 걸 정당하다 이야기한 거 보면 푸틴이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히틀러를 연상시키네요. 푸틴은 지금 원래 얘는 인터넷도 안 보는 애니까 근데 지금은 일반 뉴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푸틴은 지금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됐다. 푸틴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를 전략 전술적으로 봐도 푸틴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지가 속으로 고의적으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우발적인 실수였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만인 걸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죽을 자리에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엘리트들은 모두 한국에 오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제르바이잔 하면 국유본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죠. 바쿠가 있기 때문이죠. 바쿠. 그 러시아가 어떻게 소련 쿠데타, 레닌과 트로츠키가 행한 소련 쿠데타, 소련 혁명이 아닙니다. 러시아 혁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인드라도 인정하고 또 누구야 걔? 촘스키, 노엄 촘스키도 인드라가 하도 강조해서 그런지 노엄 촘스키나 인드라나 똑같이 노엄 촘스키는 약간 이제 구경 귀족이지만 약간 반미스러운 인물을 맡은 애 아닙니까? 노엄 촘스키가. 그 촘스키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혁명이 아니라 러시아 쿠데타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쿠데타고 형식적으로도 쿠데타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레닌과 트로츠키는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자들입니다. 인간 도살자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당대 국유본 역사와 관련돼 있다. 바쿠 유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직접적인 석유로 설명하고 싶은 분들은 바쿠 때문이다. 바쿠 때문만은 아니다. 얘기하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국가는 대부분 전쟁이 많은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나라죠. 그래서 한국전쟁 때 한국 남성들이 더 많이 죽었죠. 한국전쟁 38도선 돌파 기념비 영상, 이 38도를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된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게 100년 전 TV. 그 다음에 워싱턴 떡! 5년 만에 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공조 마이클 오웬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 번 더 위기 저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마커스 갈로스카스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스코크래프트 센터 선임연구원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국 DNI 국가정보국 아까 얘기했던 헤인즈. 이러한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마커스 오웬넌 브루킹스 연구소는 또 CIS 국가전략연구소 이쪽 에 비해서 조금 더 미국 미당 쪽으로 치우친 그쪽이라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오웬넌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났다. 트럼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 괜찮아. 인드라도 인정해. 전통적인 미국 외교 노선에서 일탈한 책임이 분명히 트럼프에게 있으니까요. 동시에 오웬은 이런 얘기를 하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해는 해. 왜냐하면 뭔가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뭔가 누굽니까? 우리 바이든 형도 성과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오웬의 입장은. 근데 인드라가 볼 때 바이든 형은 딱 그 상식 가능한, 예측 가능하고 국유본의 어떤 그런 정책 가운데 그것들을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웬런 입장은 뭐냐? 이걸 바이든 형이 이런 바이든 형의 대북 정책, 동아시아 정책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반응을 하냐면 뭔가 하는 시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대안으로 해결책 내실 때는 오늘따라 유난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웬런이 약간 무리수를 약간 두시는 거다. 그러나 이해는 간다.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해는 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지 않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에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죠. 당연히 한미일 3자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좋아한다고 했죠. 이게 그거야. 반쪽 아베. 노비에 트럼프가 걸렸다. 4.15 부정선거는 반쪽 아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중요한 압박이 없다면 제한적 합의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나토가 한국,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오웰런 이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판 나토냐 그런 거는 이런 개념을 내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장은 위험을 초래할 발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되지만 마치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준비는 지금 꾸준히 시작되고 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적인 예를 들게요. 뭐냐면 바이든 형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그 정책을 얘기를 그거 자체를 개념을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봐라, 바이든 형 역시도 대만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친중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국유원이. 그래서 그 하나의 중국 이 정책을 계속 정했던 겁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뭐죠? 국유원과 미국이 대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생각이 없다. 그래서 만들면 돼. 만들어 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 이런 얘기, 우리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능력도 안 돼. 이렇게 해주면 고맙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만은 독립합니다. 언젠간 대만은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중국과 다른, 중국어만 같이 쓰지 다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족은.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불가피합니다. 대만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만은 북한이고 중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런 관점 때문에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계속 지키는 한 대한민국 통일은 늘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국유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철회한다면,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영원한 분단, 통일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해서 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철회되느냐,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 그때는 님들아 볼 때 조건 하나가 풀려.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유본이나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없애버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선제 조건이 풀려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중국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호 운영성은 비한 동맹에서 작전 통제권과 지휘권 이양 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상호 운영성,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발언 내가 지지해요. 상호 운용성이란 게 뭡니까? 에? 미한 동맹이잖아요. 에?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을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의 전략자산을 미국이 활용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 에? 이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까탈스럽게 생각하는 자위 파쇼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이런 거에 턱걸다 뭐 이렇게 좀 반발하면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두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얘기는 다 한다 이거죠. 웬만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아판 나토가 있다면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죠. 웬나 이분은 좀 약간 아직 외교적 수사가 좀 서투른 면이 있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내년에 특히 이분 누구죠? 할아버지 약간 그리스인 스타일인데 마커스 갈로스카스 이름이 상당히 인들어 볼 때 저쪽 그 동유럽이나 그리스인 중동 지역 뭐 이런 쪽에 성향을 가진 분 같은데 이름으로 보면 어쨌든 이분께서 내년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무슨 중대한 나름대로 사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직 DNI 국가정보국 수준 높은 정보들을 보유한 분이 내년에 중대한 사건 사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아직 그거는 속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치 외교 옳은 방향, 그렇죠. 문전비는 나쁜 방향. 문전비 자유 파시오는 어쨌든 나쁜 방향이고 가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거죠. 중국의 구조전 도전 직시해야. 그렇죠. 오웬런이 얘기했듯이 한국은 이웃이기 중국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한국은 한국으로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꾸준히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거에 친중 시대에는 안미 경중, 중국 경제는 중국이다. 그건 친중 시대에 해당했던 것이다. 이제는 아니다.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여전히 전략적으로 친미보다 우선해서 반중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얘기했죠. 지금 시대는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필요하다면 중국과 계속 경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이유로 해서 안보를 이유로 해서 불필요하게 경제 문제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 원칙을 지키되 중국의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한국에 무슨 제재를 간다든지 저번처럼 한류를 금지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맹꽁 시파루 중국 파쇼 국가가 막대먹은 정책을 펼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지났다 이거죠. 이제는 가격 싼 것만 보지 말고 이제는 공급망 세계 공급망 문제가 부각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국 외의 다른 시장들을 조금 비싸더라도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도 수출을 무조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장땡이라고 여기지 말고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전비의 자유 파쇼 정책은 끝났다. 다시는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성렬형이 영국 보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군요.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 한국 정부 대북 정책 지지, 또 이것은 나토 체코 총리하고도 했네요. 네. 한국 캐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미소녀 성렬형 노룩 악수. 그 다음에 유괴소리 방송, 네. 인태 동맹국 나토 협력 강화 필요, 네. 이런 식의 미국의 소리 방송, 네. 인태 동맹국, 인도 태평양 동맹국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태 동맹국. 네. 그 다음에 우리 태용호, 네. 북한 인권재단 설립 때문에 이거 별로 한국 언론이 취급을 안 했는데 인드라만 취급했었는데 반쪽 정원이 도와줘서 이게 다시 부각됐어요. 북한 인권재단의 태용호 손에 간담했는데 왜 그러면은 반쪽 정원이 왜 태용호를 저격했나? 북한 인권재단 때문이다. 라는 게 태용호 설명이죠. 태용호 위원회 설명인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지금 반쪽 민주당의 방해책 등으로 6년째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쪽 민주당 추천 인사가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천이 여태까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쪽 민주당의 좌이파쇼스러운 정책 이런 어떤 행태가 중단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태용호가 전 의원이 강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들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이 시기에 굳이 반쪽 정은이 태용호 의원을 저격했어야 하나?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 반쪽 민주, 예를 들어서 지금 옐런과 경제 차관이 6월달에 방한을 했고, 그 다음에 옐런이 장관이 방한합니다. 이유가 뭐냐? 암호화폐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아침 한계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형이 문전비 좌이파쇼 정권 때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역을 검토하면 여기에서 북한의 해킹, 돈 세탁 이런 혐의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거 사전에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알고서 이걸 뉴스화 시킨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미 미국이나 국유보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진짜로 몰랐으면요, 약간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한 거라면 수사관 파견하고 뭘 해가지고, 그리고 뉴스 보도도 안 돼. 이런 건 했을 텐데 경제 차관이나 옐런 장관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세계 경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해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그런 거에 신경 쓰여가지고 이 거물 두 사람이, 경제 거물 두 사람이 왜 한국에 오겠어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지. 상징성으로 오는 거야. 그쵸? 왔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뭐냐, 정치적 압력이다. 근데 이게 반쪽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겠냐?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반쪽 민주당 문전비 좌이파쇼 정권에 대한 문전비 좌이파쇼 정권이나 골룸박 박원순 서울시장 집권하에 하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암호화폐 연류 의혹들에 대해서
D가 캥기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반쪽 미당에 좀 있겠죠. 그런 애들이 알아서 기어라, 알아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라, 그런 압력도 될 수 있고요. 바이든 형의 외교의 중심은 뭐죠? 인권 외교입니다. 참고로 그런 것으로 인드라는 나름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암호화폐 돈 세탁,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미국 재무부의 의심, 아침의 만개는 이런 어떤 대한반도 대북 관련 뉴스에 있어서는 거의 팩트를 강조하는 믿을만한 분입니다. 아침 한개 수준이 매우 높아요. 암호화폐 아침 한개 보다 김길선 누님도 수준이 매우 높죠. 삼천갑사 동방사기도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입니다. 이분은 가끔가다 이런 말 할 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표현이 간만에 드는 삼천갑사 동방사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이다, 옆구리 터질 일이다. 우리는 보통 웃다가 옆구리 터진다, 꾸러미 터진다. 자, 어쨌든 늘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한개 역시 하와이 출신으로 모계가 한국인이다. 이 또 미국 공군 주임 원사가 또 여성이네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죠? 주임 원사면 저 하사관 출신으로 최고로 별단 거죠. 주임 원사면 별단 겁니다. 그런 분이 모친이 한국인이시군요. 몰랐습니다. 그냥 놀러 온 거 아닙니다. 한국계이기 때문에 금유한양하고 뭐 이렇게 축하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지금 현재 바이든 형이 그동안 1년 동안 못해서 문전비 잘 빠져 정권 때문에 진짜 바이든 형 입장에서는요, 하루빨리 성렬형으로 정권 교체하고 싶어 했었는데 대통령 일정이 올해 5월달에 뽑아야 돼. 작년 5월에 뽑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뒤처진 거예요. 문전비 1년 동안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불이 터져, 바이든 형 입장에서. 그러니까 크랙케이크 엿을 먹이지 않나 여러 가지 한 거죠. 저 가짜는 놈 문전비 저를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똥.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미뤄왔던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막 주한 미국 대사도 오고, 정식 미국 대사 일부러 안 보낸 거야. 인준을 안 한 거라고. 바이든 형이 문전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쫙 나오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뭐 이런 것도 막말로 얘기해서 3월달에 할 수도 있었잖아. 자, 넘어가고요. 환태평양 림팩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 물량 당연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전화 안 받는다, 포린 폴리시 당연한 거지 뭐. 그래서 포린 폴리시 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보트 카운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게으른, 보트는 투표, 게으른 투표, 나태한 투표,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 보트가 무슨 뜻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 GDP, 이게 PPP로 본 GDP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이거 에너지 김승현 유튜브가 바이든 형 지지하는 건지, 바이든 형이 요즘 그 정유사에 대한 공세를 펼쳤죠. 그래서 김승현이 한국의 성렬형이 유가를 유류세를 대략 낮췄는데 왜 주유소 유가는 그대로냐, 이거의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헤쳤죠. 그래서 이 마진이 다 어디로 가냐, 정유사로 간다. 이래버려가지고 유가가 SK 이노베이션, 과거 SK 60 이런 주가, SOA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즘 김승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톨의 쌍용차 노조 뭔가 크게 작정했다 뭐 이런 거 아주 좋잖아. 뉴스가 토레스 하나 대박나자 쌍용차 노조도 뭔가 크게 달라졌다. 이게 내가 볼 때는 KG그룹의 힘이야. KG그룹. KG그룹 그 친구가 어떻게 해. 손만 대면 다 대박이나. 이게 완전 왕회장이에요. 확 대전에서 올라온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신화를 쓴 재벌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대전 출신으로 재벌 한 명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토레스 디자인 쌍용차 내부에서 반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거는 어그로 끌려고 했던 거고요. 내용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현대차가 현대기아차가 잘 나갔던 건 특별히 무슨 뭐 변속기나 엔진을 더 잘 써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디자인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를 영입해가지고 차 디자인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더 많이 각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말하자면 기술 중시하고 성능 중시하는 사람들 껍데기만 바꿨는데 근데 그게 중요해요. 차 구매 그 층이 주 고객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인드라 집안만 해도 나타샤가 차를 결정해. 나타샤가 보는 건 성능이 차 그냥 굴러가면 되지. 디자인이 중요해. 여성들은. 남자는 나 튼튼하면 되지. 그러니까 무쏘나 티코 같은 거 타잖아. 인드라는. 나타샤는 디자인을 중시해요. 디자인 잘 뽑으면 되는 거고. 전기차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속기도 필요 없고 엔진도 필요 없어. 더더욱 디자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태까지 쌍용차가 디자인을 신경 안 썼거든 막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생각 못 잊었던 사람이 반대했나봐요. 그건 낡은 방식의 임원들은 잘라야죠. 네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성 전기차 재진출이 대박인 이유. 이거 현대차도 긴장하겠다. 요즘 어그로를 많이 끌어. 심승현 인드라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차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나 지금 하면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김승현이 잘 얘기했어. 어그로를 끌었어.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차는 준비가 다 돼 있어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더라도 LG가 먼저 해야 돼. 삼성차는 나중에 해야 돼. 때가 되면 합니다. 삼성차 언젠가 분명히 해요.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좀 이거 어그로 받아서 좀 올랐죠. 삼성차 참고하시고요. 커피생도 부가세 면제 8월부터 소비자 부담 완화 전망. 인드라 또 성일영이 인드라 커피도 판다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나요? 고맙고요. 그다음 한동훈 법무장관 방미 한미 사법기관 공조. 한동훈 법무장관 글로벌 구분 귀족으로서 유일하게 법무장관은 원래 구분 귀족 자리가 아니거든요. 외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무부 장관 자리는 구기본 귀족이거든요. 기재부 장관 이런 거나. 그러나 이제 외무 법무장관은 구분 귀족이 아닌데 한동훈이 법무장관 됐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시면 되겠지만 세계화. 한동훈 하면 세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굵직굵직한 게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동훈 월가 저승사자 만나서 라인 밝혀낸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옐런과 그 경제차관 경제 분야는 미국 정치 거물들이 한국에 오는데 경제 담당이야. 한동훈은 법무 담당인데 미국에 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뭔가 하여튼 간에 한 달 내에 뭔가 좀 나오겠죠. 기다려 봅시다. 준석이가 20일이면 해결. 뭔가 눈치를 깠나? 20일 뒤에 무슨 일이 터질까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관 감찰실장 중 한 자리 검찰 출신 검토 신설 기조국장 심는다. 이거 인드라 강조했죠. 인드라가 두 가지 원칙 얘기했습니다.
검찰공화국 돼도 상관없어요. 님들아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국정원은 지금 바뀌어야 돼요. 한국의 국정원은 단지 반쪽무당이 정권 잡았기 때문에 대폭 물갈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성렬형 시대에 진짜로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태까지 그걸 제도적으로 못 바꿨어. 이제는 바꿔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가 성렬형이 더 이상 국정원한테 정보 보고를 안 받잖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국정원이 여태까지 탈북민을 심사했잖아요. 이것을 법무부도 위반한, 이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북한 탈북민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다른 난민,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처럼 똑같이 법무부에서 다루는 겁니다. 국정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것들 여태까지 막아왔단 말이야. 국정원이 확대 탕콜 해야 돼. 진짜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사권과 예산을 청구하라는 자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진짜 개혁이야 이게. 그리고 이런 개혁들이 돼야지 운전비 자유 파시아 정권 때 해킹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작게가 다 노출됐어. 이런 운전비 자유 파시아 정권의 이 작게도 노출되는 마당에 바이든 형이 뭘 믿겠어. 트럼프야 어쩌거나 했겠지만 발전압의 노비에 걸려가지고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외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국정원장, 그다음에 신임 이 기조실장이 빨리 임명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단태는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퍼블이요. 지금 버블이 아닙니까? 디파이는 거대한 도박, 월스트리트저널, 시커먼스, 이커먼스를 생각하자. 10년 전에 시커먼스가 등장할 때만 해도 이게 뭐냐? 펀지 사기냐? 했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음에 온라인 이런 상권, 온라인 이런 것들이 거래가 안 됐을 때는 각종 혜택을 줘요. 근데 온라인이 활성화된 다음에는 그 혜택을 싹 빼죠. 그래서 살 놈들만 사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이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오히려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진다고 전혀 생각한 바가 없어요. 오히려 이번 경기 침체가 중요해서 이거 부수적인 효과예요. 아까 이제 그분은 모럴 해자드 때문에 연준이 이런 경기 침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원래 핵심은 달러를 또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순전히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지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어떤 부수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경기 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 경기 진작한 것들이 이렇게 암호화폐나 이렇게 뭐랄까 이런 어떤 뭐랄까 돈들이 자연스럽게 실물 시장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경제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 모양인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나 증시나 부동산에 많이 가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때가 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침체기를 가져오면, 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세계 증시가 죽나요? 안 죽어요. 암호화폐 시장도 안 죽습니다. 한국 부동산도 안 죽고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경기 침체기는 앞으로 어떤 부동산, 어떤 주식, 어떠한 암호화폐가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 이거죠. 그동안에 덩달아 뛰었던 암호화폐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테라처럼. 제대로 큰 암호화폐 시장만, 암호화폐 애들만 지금 너무 많잖아. 암호화폐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수천 가지잖아요. 상당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외보호는 분명히 순리를 따른다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없다. 거기에 다만 MS를 치는 거고, 예, 거기에 필요하다면 시기, 타이밍을 조절할 뿐이다. 마치 태풍을 일으킬 수는 없어도 태풍의 경로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건 국외보훈이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왜 하필 2024년에 모든 경제 상황을 초점 맞춰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뭔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계획적인 면이 크다. 타이밍. 그러나 그 자체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것이다. 네, 국외보훈이 억지로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AI에서 존재론 쪽으로 3가지 질문했네요. 이거 존재론적 질문. AI한테 뭐하러 질문해? 여러분이 신입니까? 딱 AI한테 인간에게 묻듯이 AI에게 묻는 겁니까? 존재론에 대해서 AI에게 묻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 들을 테니까 신에게 물으세요. 인식론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AI한테 존재론에 대해서 질문 입력하고, AI가 그러면 당신이 입력한 대로 답이 나오지. 안 그러겠어요? 자, 인식론은 다르죠. 인식론은 거기에 필요해서 AI가 좀 더 색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론에 관련돼서. 근데 존재론에 관련돼서는 인들아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력한 대로 나옵니다. 그다음 시대정신 요약. 인드라 선생님의 글의 장점이 이미지라면 내 글의 장점은 수치와 수식하다. 우수한 한국 학원 시스템. 학원 시스템 인정하죠. 한국의 학원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인정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쪽놈의 문점의 반쪽점은 반쪽압의 우리 파시즘, 우리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건 우리란 표현을 한편은 좋아하지만 우리란 표현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것이라고 무조건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해외에서 짝 먹은 한국 동물들 중에 한국 출신 교란종이 있다 이거죠. 외래종이라고 한국에서 맨날 한국 생태계를 괴롭히는, 교란시키는 무슨 뭐 동물, 해충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다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이야.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 다 나쁜 것이야. 아니죠. 해외에서 들어온 것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고추, 이거 다 해외종입니다. 그렇죠? 그거 없으면 김치 어떻게 먹었어 우리?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나쁜 것도 있죠. 한국에서 한류가 돼서 좋은 것도 수출된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 한국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게 우리 파시즘 극복하는 길이다. 반쪽정 같은 게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파시즘이다. 우리 파시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어! 문어, 진흥유전자. 알면 할수록 기미한 동물 문어.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인 문어는 부정한 동물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묘사하고 있죠. 서양인은 왜 문어를 무서워할까? 알아보니 오락실의 생각.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가짜 대학생과 관련돼 가지고 그게 신학대생이 아니라 법대생이었던 거고, 또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산디니스타 관련해서 인드라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드라가 왜 착각했나 했더니 그 친구하고 유사한 인물이 한 명이 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신학가고 바람둥이에요. 그게 착각을 했어. 바람둥이 얘가 이렇게 처녀 감별서라고 내가 불렀을 만큼 하여튼 간에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질시의 대상이었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처녀들을 울리게 했던 바람둥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랬고요.
만리동 잔혹사. 인드라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오락실 가서 전자 유기장학 당했죠. 그다음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참가하시고, 이태원 클라스 녹번기, 그 다음에 강원도시 춘천 원주 강릉 비교,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코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놀러온 20대들. 한국어가 유창하게 잘하네요. 체코가 좋은 이유 흑맥주 자유 카프카. 그다음 북한발 장마. 손흥민 벽화가 탄생했대요. 영국 현지에서. 이런 건 국뽕 없이 우리가 즐길 수 있죠. 손흥민 벽화. 그 다음에 손흥민이 30분 동안 국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인터뷰였고요. 그래서 지금 히살리송 손흥민과 띠로 토트넘 왔다. 이게 가짜 뉴스다 이거죠. 지금 한국에 이게 가짜 뉴스가 진짜 맞습니다. 국뽕 뉴스들의 상당수는 가짜 뉴스입니다. 히살리송이 토트넘에 올 때 저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Do you know 지석팍 이런 것처럼 수준 낮은 찌라시다 이거. 찌라시 항상 저희 파시스트가 주장한 대부분이 한국 기사들 보면. 근데 한국 이런 건 한국 기사들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돈발롱, 그리고 또 영국의 더선. 더선은 오히려 이런 어떤 추문, 스타들의 추문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정확한 편인데, 더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무슨 이런 영입과 관련돼서는 더선 출처가 더선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영국 현지에서도 안 믿어. 더선 보도로 손흥민이 리버풀 간다더라. 그럼 확실히 안 가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해. 동발롱이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간다,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 돈발롱이 그런 걸 보더라면 손흥민은 절대로 결코 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가짜뉴스 이성모 인드라차 축구 소식에서는 가장 정통하게 인정하는 축구 기자 넘버원이죠. 인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꽁병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 웃고 넘어가는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준석이 여가부 따위에 근데 이따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지난번 시대정신하고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성공도 중요하고 자기 만족도 중요하고요. 딸딸이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성이나 이런 큰 일, 인류를 위한 일,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느 것들을 다 어느 하나를 확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셋 다 추구하시면 돼요. 성공하셔야죠, 사랑님. 그리고 자기 만족도 하셔야지. 근데 자기 만족도 버리고 성공도 버리고 나는 오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 가지 다 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하면서 쭉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것 정도는 안 되는데 거기에만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그냥 국제 뉴스에만 올인해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오직 영성에만 또 몰두하시는 것도 뭐 이렇게 또 종교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심하시면 저는 어쨌든 모든 것들을 좀 균형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율은 다 다르겠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영성에 78%를 두겠다, 저는 말리지 않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100%가 돼서 곤란한다. 22% 정도는 이렇게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도 신경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경제를 78%로 한다는 분들도 외교 안보 문제나 영성이나 이런 문제도 한 22% 정도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승무원 얘기 참고하시고요. 급여가 이제 차이가 시가리 갑자기 우통을 깠는데 브라자 차림인데 브라자가 끈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건데, 이 비비를 좋아하잖아 인드라가. 근데 비비가 안 뜨고 있어가지고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비비랑 이 친구, 얘가 그 드렁큰 타이어하고 그 누구지 이게 윤미래하고 드렁큰 타이어 밑에 있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비비가 의리가 있는 게 예, 보다 큰 기획사로 갈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예, 가능성 있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의리 때문에 지금 그 드렁큰 타이어나 그 윤미래 밑에 있는 거예요, 계속 얘가. 예. 어쨌든 재능은 있는 애인데 계속 인지도 높여보려고 지금 계속 어그로 끄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 여승무원 그 같은 경우는 예, 뭐 중소기업, 대기업, 뭐 이렇게 외국 기업 이거 비교하는 걸 재밌게 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인드라가 대기업 다녀봐서 아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보너스 차이예요. 인드라가 왜 최저임금제 중요하는 게 뭐다? 최저임금제로 득보는 애들은 편의점에 알바하는 애들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 생산직 근무 노동자들이 득을 많이 본다 라고 강조했죠. 기본급이 오르면 보너스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아요. 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이 제일 혜택을 받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이는 뭐냐? 네. 기본급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보너스가 중요해요. 네. 보너스를 때가 되면 일자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기본급 받고 갔대요. 짝수달, 뭐 짝수달이나 홀수달, 예, 6개월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줘요. 그리고 또 3번을 주는데 또 추석 때 한 번 주고 설날에 주고 여름 보너스인가 한 번 줘요. 그러면 보너스 없는 달이 3달밖에 안 돼. 예. 근데 이 보너스 안 받는 달 월급하고 똑같아. 기본급이 2배란 얘기예요. 예? 보세요. 여기서 차이는 거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월급에서.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똑같이 기본급은 200만 원이 안 돼. 근데 예, 보너스 때문에 300이 넘어. 대기업. 딱 그 구조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면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 막말로 얘기했어. 편의점 알바가 1,000원 더 받는데 예, 무슨 차이가 없어. 근데 이게 예, 보너스제 저기 뭐 이렇게 그 복잡한 계산 거치고 나면요 예, 대박 쳐요. 예, 현대기아차 생산직 노동자, 이건 또 현대기아차 임원들 대박 쳐요. 기본급이 확 오르면 보너스 확 왕창 오르고 수당이 확 올라가고. 자, 계속 애들이 기본급에 마치 뭐 없는 사람 편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다음 평소에는 고양이, 예, 그렇습니다. 그 맛에 키우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마스터 위드앤 마스터, 예. BJ 서천님, 예,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자 되세요. 인드라는 과욕 부리지 않고 일도 적당히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해서 손님의 11시까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신 분을 영업 끝났다고 내보냈습니다. 예, 저는 돈 욕심 없고요, 약간만 돈 욕심 있습니다. 저는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성공도 바라고 있고요. 예, 자기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도 추구하죠. 예, 여러분도 적당하게 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